한동훈 대표가 또 자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사건을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와, 이분은 진짜 이거 얼굴이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두껍고, 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냥, 네, 이제 본토 발음으로 한번 해주시죠.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가장 위험한 사람. MDMK 네. 뭐 이렇게 조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마가 비슷한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인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마가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그거 하듯이 Most dangerous man in Korea인데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정치인들 중에서 저렇게 많은 무슨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경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범 경력이잖아요. 아, 그쵸. 진짜 자범 중에 자범 경력인데 뭐 저러고 검사를 있어요. 사칭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음주운전을 하고 뭐 이런 행위들에다가 지금 걸려 있는 것도 보면은 하여간 변호사 할 때도 그랬고 시장 할 때도 그랬고 네. 지사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당 대표를 하고 나서는 그 엄청난 공천 학살을 저질렀듯이 네.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정말 모든 사람이 입이 쫙 벌어질 정도의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재판 많이 받고 조사 많이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검찰의 탄압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죄 없고 탄압인데 저렇게까지 왜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는 네. 게 저분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과연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 네. 50분쯤 끝나도 되죠? 그렇죠. 예. 네. 좀 저희가 오늘 딱 50분에 맞춰서 빨리, 준비가 돼 빨리 있으니까 진행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이제 명태균 얘기까지 좀 할게요.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해서 소환조사 받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소환조사 받았을 때는 오세훈 시장 관련된 의혹을 조사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분 뭐 재판 시작했는데 첫 증인은 또 운전기사고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 만날 때도 동행을 했던 기사인가 봐요. 운전기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분 진짜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게 네. 이분과 가까운 사람들 저도 아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얘기하면 이분이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돈 없다고. 그래서 자기 진짜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를 징징징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 의원하고 또 반띵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김영선 의원한테 그렇죠. 반띵도 그 세비를 했잖아요. 정확히 끊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런 분이 뭐 기사는 또 뭐야?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또 뭐야? 그래서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운전기사는 자기가 다 증언할 거 아닙니까? 뭐 김건희 여사는 언제 만났고 어떻게 갔었고 뭐 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할 테니까 네. 이 진실이 이제 점점 더 그 드러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신 거죠. 뭐 그거는 뭐랄까 왜냐하면 이제 뭐 작심한 듯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SH 사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야, 이거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SH는 뭐 오세훈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얘기한 사람이 중요한데 강혜경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강희경 씨가 진술을 했는데 그걸 확보해놨다. 그렇죠. 근데 강혜경 씨는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하고 이제는 거의 원수가 돼서 갈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명태균 씨를 위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확인해 줄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게 객관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오 시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 오 시장님이 절대로 그렇게 누구한테 인사로 보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분이 오세훈 시장 내가 25년을 봤지만 그럴 사람 아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저도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30년 봤지만 절대로 비상계엄할 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말뿐인데 근데 사실은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과 7번 만났고 13번 정도 여론조사 제공을 했던 건 어쨌든 밝혀진 상황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측근에서는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같이 만났던 그 식당은 그 식당 이름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회장한테 뭐 지금 주장은 후원회장한테 그 돈은 이 사람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네, 네. 그게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 우리는 뭐 여기서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그 기라성 같은 그 오세훈 시장님이나 홍준표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영남의 그 어마어마한 의원들 이런 분들이 다 김영선 의원 뭐 오선 의원이 가서 그 명태균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그 공천 달라고 그러니까요. 조아린 거 이건 도대체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네. 서로 선생님 하면서 텔레그램도 뭐 유출된 걸 보니까 진짜 가관 아니었잖아요. 280건인가가 유출됐는데 네. 거기 보니까 뭐 정말 나 뜨거워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다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진짜 참 이 속상합니다. 문제다. 네. 명태균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도 한동안 한 방에 보낼 거 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하고 또 무슨 좌파 언론 쪽에 있는 분, 뭐 좌파라는 평가를 받는 어떤 언론 쪽에서 그 모 기자가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그 변호사한테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하고 그 명태균 두 분이 서로 알긴 알아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닌데 무슨 한 방을 보내고 두 방을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그러니까 입에 올리지 말아야죠.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때 제가 당대표하면서 명태균 TF팀 만들어서 이 진상규명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TF팀 만드는 바람에 당 의원들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받았죠. 왜냐면 네. 본인들이 다 명태균을 아는 사람이 뭐 30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러고 자기 명단에는 140명이 전화번호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당에서 대표가 우리 절대로 이 명태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됩니다. TFT 만듭시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아서 그러니 아마 제가 보기에 의총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쫓겨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요즘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 어제 저희가 캡틴 아메리카가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그 존재였는가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도 저희 추정 60분 저희 뉴스엔진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네, 요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도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갑자기 근데 여김 영숙님이 다 네. 맞는 말이시고 좋은데 책 한 권만 더라는 게 뭘까요? 책 한 권만 더를 어떻게 한동훈 대표께서 책을 한 권 더 쓰셔야 된다 이런 한 권 더 얘기. 쓰라. 사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정책에 대해서는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사임당 TV에서 봤듯이 한동훈 대표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복잡한 사물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약간 정책의 일타 강사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네, 정책의 네. 일타 강사 맞아요. 같은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을 어떤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책들에 대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그때 이제 책 쓰면서 우리가 이거 너무 괜찮다. 이렇게 한번 더 써보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진짜로 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써볼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권씩 더 사자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일타 강사인 게 저는 상속세 개헌, 뭐 금투세 이러한 그 현안들부터 뭐 암호화폐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덕분에.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 구상 같은 것도 밝힐 테니까요. 뭐 한 권 더에 대해서는 네. 한 권을 더 사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다음에
책을 하나 더 써라. 아마 쓸 겁니다. 그래요. 책을 한 권 더 네, 쓰실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지금 네, 굉장히 네. 바쁘니까 안 네. 되지만. 근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 칼럼 얘기 짧게 칼럼 얘기했었잖아요. 네, 좀 할게요. 조선일보가 이제 지금 나오는데 네. 그 양상훈 기자, 양상훈 주필이죠. 양상훈 저한테는 선배시죠. 네. 양상훈 선배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존경받는 칼럼니스트 중에 한 분이세요. 조선일보에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분이 그 무리한 주장을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분이 오늘 쓴 칼럼이 중국 간첩 99명 체포에 대한 괴담과 언론, 이거를 우리가 얘기했던 KBS의 추적 60분에 대해서 추적 60분을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저런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자기 만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문직에 계신 분도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도 야, 그거 진짜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주변에는 의사가 이걸 믿어요. 의사뿐만이 아니고 네, 네. 저도 변호사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이걸 믿는단 말이야? 와, 변호사가요? 부정선거를 믿고 그다음에 무슨 중국 간첩을 믿고 그거를 무슨 계엄군과 미군이 함께 합동작전으로 검거를 해서 넘겼다. 오키나와로 보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의사 뭐라 얘기했냐면 근데 대선 왜 해요?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그거 다 조작해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만들 건데 대선 뭐할로 또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리고 또 어저께 어떤 행사장에서 만났던 굉장히 고위 금융 관료를 한 분들, 분도 네. 그 사실관계를 너무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관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이야, 이거 그래서 어떡해요? 제가 드는 생각이 저러니까 계몽룡 소리가 나오는구나. 아니, 왜냐면 저희 같은 그 뭐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당에 있던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뭐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팩트를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을 공격을 했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와,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야, 난 몰랐어. 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 음.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입증을 못 했잖아요. 네, 네. 어떠한 것도 제대로 그렇다 할 증거가 없었으니까. 양상훈 칼럼에서 이제 그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상훈 칼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자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실을 추구해야 된다. 사실을 찾아다녀야 된다. 저는 진실보다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진실은 너의 진실이 있고 나의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주관적이군요. 네. 어떤 그렇구나. 사물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때렸어. 예를 들면 선생님의 애를 때렸어. 네. 선생님의 진실은 나 진짜 내 마음속에 얘가 잘 되라고 때린 거야. 맞은 애의 진실은 나는 선생님 때리는 건 너무 싫어. 나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어. 사실은 선생님이 얘를 때린 거예요. 몇 대를 때렸다. 이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저는 진실보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도 저도 언론에 평생 있었으니까 자기가 언론이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세뇌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네요. 억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최혜진님께서 진실은 상대성이다. 저 말씀이 맞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이 뭐냐. 이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에서부터 진실이 진행해 나갈 수 진실은 있잖아요. 판단되는 거니까. 네. 허위 사실에서 진실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선거라는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와, 이게 우리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 진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양상훈 주필이 사실을 찾아다닌다. 기자들은 사실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그것이 대중의 요구와 달라 증오를 사는 경우가 있어서도 기자들은 사실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칼럼이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가 아마 제가 보기에 조선일보 구독자들 중에서 부정선거 믿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많죠. 그런데 이렇게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뭐 정확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전직 기자로서 얘기를 합니다. 기자 여러분, 사실을 추구해 주세요. 네. 그 엉터리 사실 보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한별TV님께서 50분이니까